차가운 12월 병원 복도를 걸으며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손에 쥔 진단서가 너무나도 무거웠다. 뇌성마비 2급, 지적장애 3급. 26세 아들 민수의 최종 진단서였다. 교통사고 후 3년간의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앞으로 민수 씨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민수는 과거 건축회사에서 일하던 유망한 청년이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새 집도 마련해 놓은 상태였는데.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휠체어에 앉은 민수가 어눌한 발음으로 물었다. 사고 후 말하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순자를 찾고 있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평생 돌봐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순자 혼자 치킨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수의 치료비로 이미 2억 원이 들어갔고 가게 매출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순자는 쌓여있는 고지서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수의 재활치료비 월 150만 원, 간병비 월 200만 원, 각종 의료비까지 합하면 월 500만 원이 필요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고 후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지만 엄마의 고생을 모르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넌 엄마의 전부야. 순자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치킨집 매출이 월 300만 원 정도인데 민수 관련 비용만 500만 원이니 매달 200만 원씩 적자였다. 두 장 절망의 늪. 6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가게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 결국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야 했다. 할머니,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착잡했다.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1억 5천만 원도 민수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1년을 버티기 어려웠다. 더 큰 문제는 민수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민수 씨에게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됐는데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총 8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3개월 프로그램인데 숙박비와 간병비 포함해서요. 8억 원. 순자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 설명했다. 이 치료를 받으면 민수 씨가 어느 정도 독립생활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평생 전문 간병이 필요하지만 치료 후에는 간단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고민에 빠졌다. 8억 원은 있지도 않은 돈이지만 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엄마, 그 치료 안 받을래요. 민수가 순자의 고민을 눈치채고 말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순자는 눈물을 삼켰다. 사고 후 지적 능력이 떨어졌지만 민수는 여전히 착한 아들이었다. 걱정 마라, 아들아.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치킨집을 팔아봐야 5천만 원, 집을 팔아봐야 3억 원. 8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세장 예상치 못한 제안. 며칠 후 순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이순자 사모님이시죠? 저는 KH그룹 김 회장 비서실의 박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KH그룹이요. 순자는 놀랐다. KH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하나였는데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였다. 사모님 아드님이 과거 저희 계열사에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를 당하신 것도 저희 공사 현장에서였고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민수가 다녔던 건축회사가 KH그룹 계열사였던 것 같았다. 김 회장님께서 직접 민수 씨를 돕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시간이 되시면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다음 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KH그룹 본사를 찾았다. 70층짜리 초고층 빌딩은 순자에게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50대 중반의 김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에 순자는 조금 긴장이 풀렸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회장의 첫 마디였다. 민수 씨 사고가 저희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제대로 된 지원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산재보험도 나왔고 회사에서 할 만큼은 해주셨어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를 꺼냈다. 저희가 민수 씨의 미국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싶습니다. 8억 원 전액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8억 원을 그냥 지원해 준다니.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민수 씨가 치료를 받는 동안 사모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를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죠? 저희 회사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필요해요. 사모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신다면. 김 회장은 자세히 설명했다. KH그룹에서 장애인 재활센터를 짓고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었다. 순자에게는 그 프로그램의 총책임자가 되어달라는 제안이었다. 연봉은 1억 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치료비는 별도로 지원하고요. 순자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아들의 치료비도 해결되고 자신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입니다. 사모님만큼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장,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순자는 치킨집을 정리하고 KH그룹에 출근했다. 민수는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떠났고 순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김 회장은 순자를 임원회의에 참석시켰다. 이순자 이사님입니다. 앞으로 저희 장애인 복지 사업을 총괄해 주실 분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다.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었는데 중졸 학력의 순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예산이 5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연간 운영비가 20억 원입니다. 임원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순자는 그저 듣기만 할 뿐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회장이 순자를 불렀다.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 보세요. 김 회장의 조언대로 순자는 장애인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장애 유형은 달랐지만 가족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해요. 사회의 편견이 가장 힘들어요. 가족이 지쳐가고 있어요. 순자는 메모장에 빼곡히 기록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의 목소리였다. 5장, 첫 번째 선고. 3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100여 가정을 방문하며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안서를 작성했다. 장애인 가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단순했다. 치료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가족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재활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연계,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사님, 정말 잘 만드셨네요. 김 회장이 제안서를 보며 감탄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첫 달에만 200가정이 신청했다. 순자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지만 보람을 느꼈다. 특히 치료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이 인기였다. 최대 5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장애인이 회복되면 천천히 갚으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이순자 이사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사님이 천사 같아요. 장애인 가족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졌다. 순자는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다. 6장, 민수의 기적. 한편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던 민수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3개월간의 집중 재활 치료 결과 놀라운 회복을 보이고 있었다. 미스스 리, 민수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담당 의사가 순자에게 화상통화로 설명했다. 지적 능력도 많이 회복됐고 신체 기능도 크게 향상됐어요. 휠체어 없이도 보조기구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민수가 재미있는 재능을 보이고 있어요. 재능이요? 그림 그리기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치료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사고 전 민수는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뇌 손상 후 오히려 예술적 재능이 생긴 것이었다. 민수 작품들을 한국에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며칠 후 받은 민수의 그림들을 본 순자는 깜짝 놀랐다. 장애인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절망이 아닌 희망을 담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그림,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으며 미소 짓는 그림,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대화하며 즐거워하는 그림. 이 그림들을 전시회에 걸면 어떨까요? 김 회장이 제안했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장, 전시회의 성공. 6개월 후 순자는 희망의 그림전을 기획했다. 민수의 작품과 다른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행사였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순자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갤러리 대관, 작품 선별, 홍보, 도록 제작.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6개월 만에 이런 큰 행사를 기획하시다니.
KH그룹 직원들도 순자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전시회 개막일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사, 정치인, 기업인, 일반 시민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작품들을 보니 장애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그렸네요.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민수의 작품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순자 이사님, 민수 씨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갤러리 관장이 순자에게 말했다.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순자는 당황했다. 민수의 그림을 팔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미국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민수야. 순자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다. 민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 말도 훨씬 또렷해졌다. 어머니, 제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네요. 민수는 신기한 듯 전시장을 둘러봤다. 그림을 팔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다른 장애인들을 도우면 어떨까요? 민수의 제안이었다. 8장, 새로운 사업. 민수의 그림은 한 점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팔렸다. 총 30점이 팔려서 1억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순자와 민수는 고민했다. 어머니, 저처럼 재능 있는 장애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예술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민수의 아이디어는 훌륭했다. 장애인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작품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김 회장도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가 추가로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6억 2천만 원의 자금으로 희망 아트센터가 만들어졌다. 100평 규모의 작업실과 전시공간, 그리고 카페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오픈 첫 달, 50명의 장애인 예술가들이 입주했다. 그림, 조각, 도예, 음악, 글쓰기.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장애인 예술가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6개월 후 희망 아트센터의 작품들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백화점, 갤러리, 호텔 등에서 작품을 구매하려는 문의가 쇄도했다. 9장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1년이 지나자 희망 아트센터는 월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장애인 예술가 200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월 수입은 200만 원에 달했다. 이순자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어느덧 희망 아트센터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KH그룹에서 독립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죠.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센터를 방문했고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순자 대표님, 다른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계획하고 있어요. 부산, 대구, 광주에 분점을 만들 예정입니다. 순자의 꿈은 점점 커져갔다. 민수도 이제 센터의 핵심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한 점당 1,000만 원에 팔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어머니, 제가 사고 당했을 때 절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왜? 사고가 없었다면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 때문에 어머니도 새로운 인생을 찾으셨고 많은 장애인들도 도울 수 있게 됐잖아요. 순자는 민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10장 마이너스 10억의 기적. 2년 후 희망 아트센터는 연매출 50억 원을 기록했다. 전국 10개 도시에 분점을 두고 있었고 1,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순자 개인의 자산도 10억 원을 넘었다. 센터 지분과 민수 작품의 가치 상승 덕분이었다. 순자야,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 오랜 친구가 말했다. 10억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잖아. 하지만 순자의 생각은 달랐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야. 순자는 자신의 재산 중 8억 원을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순자 대표님,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신 거예요? 기자가 물었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눴을 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제가 가진 돈은 사실 장애인들과 함께 만든 돈이에요. 그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당연하죠. 순자의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회적 반향이 컸다. 중졸 출신 치킨집 사장에서 10억 자산가가 된 후 8억 기부. 장애인 아들 위해 시작한 일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보여준 이순자 대표. 언론들이 앞다퉈 순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11장, 새로운 도전.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예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새로운 센터는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제공했다. 특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IT 분야에 집중했다. 프로그래밍은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수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다. 사고 후 얻은 예술적 재능 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논리적 사고력도 회복되면서 웹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6개월 후 직업훈련센터를 수료한 장애인들의 취업률이 80%를 넘었다. 이순자 대표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았어요. 장애가 있어도 당당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수료생들의 감사 인사가 쏟아졌다. 정부에서도 순자의 공로를 인정했다. 국민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순자에게 훈장을 달아주었다.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큽니다. 12장, 가족의 소중함. 성공 가도를 달리던 순자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순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 민수야,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민수의 대답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복하는 동안 순자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구나. 퇴원 후 순자는 사업보다 가족에게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다. 13장, 민수의 결혼.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민수가 연인을 소개한다고 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상대방은 희망 아트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청각장애인 화가 지영이었다. 두 사람은 예술을 통해 소통하며 사랑에 빠졌다. 정말 우리 민수가 결혼을? 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사고 후 민수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영 씨, 우리 민수 좀 잘 부탁해요. 어머니, 제가 민수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영이는 수화로 대답했다. 순자도 이제 기본적인 수화는 할 수 있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의미가 깊었다. 희망 아트센터 식구들이 모두 참석했고 김 회장도 축사를 해주었다. 장애는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결혼 1년 후 민수와 지영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다행히 건강한 아이였다. 할머니, 아이가 처음으로 순자를 부르던 날, 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14장 사회적 영향력. 순자의 이야기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순자 대표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순자는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일도 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함께 해야 해요. 순자의 철학이었다. 5년 후 순자가 시작한 장애인 복지 모델은 정부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전국 50개 도시에 희망 아트센터와 직업훈련센터가 설립되었다. 이순자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으로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15장 진정한 부. 순자는 이제 75세가 되었다. 민수는 40세가 되어 희망 아트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손자는 7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순자에게 물었다.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기부하시고, 지금도 매년 수억 원을 기부하고 계시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그때 더 많이 기부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왜 그런가요? 돈은 쓸 때 의미가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가장 큰 가치가 생겨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순자는 계속 말했다.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예요. 마음이 풍요롭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라고 생각해요. 기자는 순자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16장 다음 세대로. 순자는 이제 후배 양성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뒤를 이어갈 사람들을 찾아 교육했다. 제가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마세요.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해요. 순자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특히 민수도 훌륭한 후계자로 성장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닦아놓으신 길을 더 넓혀가겠어요. 민수의 대답에 순자는 뿌듯했다. 손자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대하며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장애인 아저씨
아주머니들 도와드릴 거예요. 7세 손자의 말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17장 국제적 확산. 순자의 모델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이런 요청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국제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발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장애는 국경이 없어요.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국제장애인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베트남의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의 순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장애인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다. 18장 노년의 지혜. 이제 순자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나이뿐만 아니라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어른이었다. 젊은 장애인 가족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면 순자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저도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서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이 저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순자의 조언은 항상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했다. 돈 걱정은 나중에 하세요. 먼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세요. 방법은 나중에 생겨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장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19장 마지막 꿈. 순자는 마지막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타운 건설이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병원, 학교, 직장, 문화시설이 모두 갖춰진 장애인 친화적 도시였다. 할머니, 그런 곳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손자가 물었다. 100억 원 정도는 들 것 같아. 100억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이? 크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할머니도 처음에는 10만 원도 없어서 걱정했는데 지금까지 온 걸 보면 방법은 있을 거야. 순자는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들도 순자의 마지막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순자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믿고 지원하겠습니다. 김 회장도 1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20장 영원한 유산. 순자는 이제 80세가 되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장애인 종합타운 희망시티 건설이 시작되었다. 총 사업비 120억 원, 5년 프로젝트였다. 할머니가 만든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마지막이 아니야. 시작이야. 내가 이어서 더 큰 일을 해야지. 순자는 여전히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희망시티 기공식에서 순자는 삽을 들고 흙을 떴다. 80세 할머니가 삽질하는 모습에 참석자들은 감동받았다. 30년 전 장애인 아들 때문에 절망했던 할머니가 이제 수만 명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였다. 이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부의 의미. 5년 후 희망시티가 완성되었다. 춘자는 85세가 되었지만 완공식에 참석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꿈을 현실로 만드시다니.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뤄지는 법이야. 춘자의 말이었다. 희망시티에는 500가정의 장애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모든 시설이 장애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었고 일자리도 충분했다. 이곳은 천국 같아요.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입주민들의 반응이었다. 춘자는 희망시티 중앙광장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과 산책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손자가 옆에 앉았다. 이제 12세가 된 손자는 할머니를 많이 닮았다. 할머니는 정말 부자예요. 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춘자는 손자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진짜 부자야. 가진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준 사랑이 많은 게 부자인 거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춘자는 평생을 돌아보며 감사했다. 장애인 아들 때문에 시작된 고생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되었다. 절망이 희망으로, 가난이 풍요로움으로 바뀌었다. 민수야, 지영아, 그리고 우리 손자야. 춘자는 가족들을 불렀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 이제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해야 해. 할머니, 아직 젊으세요. 더 오래 함께 해주세요.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들이 계속 자라날 테니까.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가장 큰 보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둘 다 가졌으니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장애인 아들을 낳은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었다. 민수가 있었기에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감사하다. 진짜 끝. 춘자는 90세까지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춘자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어머니이자 은인입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희망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춘자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민수는 아버지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희망시티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모델이 되었고, 수십만 명의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다. 손자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 의대에 진학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어 장애인들을 치료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릴게요. 춘자의 묘 앞에서 손자가 다짐했다. 춘자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한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눈 사랑의 깊이로 측정된다. 이순자 할머니의 유언 중에서